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가 호주에서 열렸죠. 근데 페널티킥까지 가면서 결국에 승부를 가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대1로 일단은 비겼고 페널티킥 끝에 뉴캐슬이 승리했는데 이날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조국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이제 펼쳐진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해설진들도 굉장히 전반전 생각보다 치열한 경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전 토트넘의 어떤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은 굉장히 이제 그 뉴캐슬의 진영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뉴캐슬에게 이제 뭔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30분에는 심지어 이 상대방의 진영에서 메디슨이 볼을 탈취하면서 선제골을 연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패스가 이제 중앙 쪽으로 뚫고 지나가려고 한 거를 생각보다 꽤 안일한 패스였는데 이제 메디슨이 막아냈고, 메디슨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제골이 터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할 정도의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야, 이런 패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충격적인데 뭐 가려져서 못 봤나요? 메디슨이 여기 있는 걸 못 봤는지. 여하튼 메디슨이 여기서 딱 가로채가지고 한 선수를 돌파해내고 그대로 슈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메디슨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또 메디슨이 밑에까지 내려와 주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메디슨의 폼을 좀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뭐 친선 경기였으니까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개인에게는 기분 좋은 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끝나기 전에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제 뉴캐슬이 공격하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역습을 통한 어떤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메디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주는 모습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 바로 골을 기록했는데 40분 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골을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은 역습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측면적으로 공을 벌려주고 이 상황에서 안쪽으로 공을 넣어줬는데 이게 비카리오의 손에 맞고 이제 굴절이 되거든요. 굴절이 되는데 이게 이삭에게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위치 선정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카리오가 쳐낸 방식이 좀 아니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쳐냈는데 상대방에게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실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대로 그냥 차서 넣으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 그렇게 비기게 되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약간 좀 허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튼 1대1로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뭐 별도의 골이 없었는데 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갈매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부분. 이게 참 축구 경기하는데 계속 갈매기가 날아다니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제공해줬던 기회죠. 사르에게 이거 갈매기 또 잡혔네. 여튼 사르에게 이제 패스를 해줬고, 사르가 여기에서 3번 연속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 찼는데 막히고 또 찼는데 또 막히고 마지막에는 또 그냥 날려버리면서 이제 허무하게 쓰러지는 사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귀엽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이제 브라이언 힐과 교체가 되면서 60분 정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나오는 모습으로 오늘 경기 뭐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장면이 있었냐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널티킥까지 가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긴 했는데, 친선 경기면 뭐 1대1로 끝날 법하기도 했는데 페널티까지 가면서 뭐 약간 예상 못했던 어떤 긴장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뉴캐슬이 5대4, 그리고 브리안 힐, 손흥민 선수와 교체되었던 브리안 힐이 또 실축을 하면서 토트넘이 5대4로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유는 없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풋볼 런던에서 평점 8점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긴 했습니다. 이 관중들 가운데서 이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고, 토트넘의 캡틴이 어쨌건 굉장히 많은 뉴캐슬에게 문제를 안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트리피어에게도 좀 문제를 안겨줬다. 트리피어랑 엉키는 장면이 하나 있긴 했죠.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살짝 이렇게 뺨을 이렇게 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이 친하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막 해설자들이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좀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다고 생각한 해설자들도 있었나 봐요. 둘의 관계를 잘 모르는 해설자라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토트넘의 옛 팀 동료이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약간 스킨십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게 가장 이제 그 위험한 선수였다. 토트넘의 가장 위험한 선수였고 어시스트를 했어야 했는데 특히 존슨, 이 존슨이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날려먹는 그게 빈도가 너무 많습니다. 프리시즌 때 프리시즌이 오기 전까지 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골 결정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님의 아카데미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슨 이거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오늘 경기 끝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요청을 받는데 젠틀하게 미안한데 나 좀 휴가 좀 가자. 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너무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EPL 경기 끝난 지 24시간 아니죠. 48시간 정도 만에 다음 경기를 치르러 호주에 와가지고 뉴캐슬과 경기를 한 거니까 쉽지 않고 손흥민 선수도 60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이 다가오고 있는 컵 대회가 이제 유로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파 아메리카 이런 일정들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뭐 아시안컵을 시즌 중반에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체력적으로 그래도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뛰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 이제 뭐 이제 유로나 아니면 코파에 출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일찌감치 빼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메디슨이라던가 반더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로마니아 소속으로 뛸 수도 있는 아마 뛸 확률이 높겠죠.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좀 체력 안배를 해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경기 후에 인터뷰 같은 것들 좀 살펴보면은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전반전 진짜 괜찮았던 것 같다. 좋은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여전히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전히 이제 맨 끝에 이 공격 지역에서의 어떤 세밀함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이제 토트넘 코멘테이터들 사이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여하튼 뭐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8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야, 예전에는 본인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호주에서 이제 이 경기장에서 본인이 관중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여하튼, 해외 클럽들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선수들이 뭐 11명 다 바꿨죠. 11명 다 교체를 해주면서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뭐 엄청 심각한 뭐 그런 경기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8시간 전에 이제 EPL 경기가 있었다는 거 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경기였지만 페널티에서 진 거는 좀 속상했다. 그리고 페널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냐, 뭐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I didn't. 나는 사실은 페널티킥까지 갈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건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 수 있으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음 24시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뭐 바로 뭐 일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사람들 이 선수들은 바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가야죠. 호주에서 할 거 다 끝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경기 더 있습니다. 그 오스트레일리아 올스타 호주 올스타와의 어떤 경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뉴캐슬이 어떻게 보면 좀 토트넘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뉴캐슬의 재정적인 상태가 사실은 토트넘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토트넘이 이제 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사람이고 하니까 좀 흥행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야 우리랑 한 번만 좀 같이 가줘라 뭐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은 왔다가 바로 갑니다. 이번에 바로 가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뒤 이 호주 올스타와의 경기가 남아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는 않겠지만 호주에서는 또 이제 토트넘이랑 뛰었던 뉴캐슬이 생각보다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은 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튼 그런 상황이고 유로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이런 경기들이 이제 또 그 2주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선수들이 잘 쉬고 그리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월 잘 보낸 다음에 이제 홈시티 고향에 와서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사람이라고 할 때마다 아니다 저기 그 그리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하튼 넘어와가지고 호주에 정착하면서 또 호주 사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하튼 8만 명 관중 앞에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나를 보러 온 거라기보단 팀을 보러 온 거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프리시즌 때 한국에 와서 느꼈던 감정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국에 오죠. 토트넘이 위넨과 함께 또 토트넘에서의 어떤 프리시즌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기들이 또 이제 또 쿠팡 측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호주에 있는 이 프리시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포스트 시즌? 여하튼 이 경기, 이 친선 경기가 1대1로 끝나게 되었고 토트넘이 이제 드디어 휴식을 좀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식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이 놀라운 논란의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소식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거듭 전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오감, 그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뭔가 그 가능성 없는 그리고 가짜가 가득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건강한 팔다리 이 사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오감의 연장이 여러분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외신 소식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더 재밌게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논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친선 경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 반영해서 더욱 재밌는 영상들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